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대직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모두가 건강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연일 뉴스 보도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2월부터 하위 법령을 개정을 해서 숙박이 이제 가능하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해서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려가지고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사실 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10평 이내에 허용이 된다 하고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존치 기간이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장 12년까지 사용을 가능한다고 해요. 본인 소유 농지에 이제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민이 농촌 체험을 하기에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에 이제 농지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 12월부터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요. 여기서 단 주의할 점이 있다면 쉼터는 30일 이상 계속 머무르면서 상시 거주로서 농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쉼터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설치가 원칙입니다. 쉼터는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보증세는 부과 대상이 제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거주로 인정돼 2주택으로 간주되고 주택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도자료죠.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도 시점이 8월 2일 날 목요일 날 12시에 석간을 통해서 배포를 했네요.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 인구 늘려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렇게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침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에서 나왔어요. 시설 규모 한번 볼까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 데크와 정화조 또는 주차장 면적은 별도로 순 연면적만 한 10평, 33제곱미터가 될 것 같아요. 포함하면은 20평이 넘겠죠. 그 다음에 처마는 애벽의 중심선에서부터 1m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크는 가장 긴 애벽의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이 되고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의 한 면만 허용을 한다고 그래요. 처마가 없는 경우, 이런 모양이죠. 이런 없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1m까지는 우리가 처마 길이로 해서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축 면적에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영농 의무가 있습니다. 영농 의무를 보니까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 활동을 의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는 쉼터와 부속 시설이죠. 데크나 정화조죠. 합산의 2배 면적을 영농 의무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은 쉼터하고 부속 시설을 제한 농지는 영농 활동의 의무를 해야 된다. 영농을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처마가 있는 경우죠. 처마가 있는 경우는 처마 끝에서부터 1m까지를 처마 면적으로 허용 면적이다. 건축 면적에 불포함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시면 제한지역은 최소한의 안전의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영농 피해 방지 목적으로 붕괴 위험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의 설치는 제한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임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은 농촌 체류형 시임터 입지 기준에 충족해야 되고요. 시임터의 면적은 연면적이죠. 33제곱미터 이하가 적합하다. 시임터 설치 신고 농지대장에 등재된다고 합니다. 전환 기간은 3년 단위로 하니까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 축적 신고를 해서 3년이니까 3년이 지나면 또 3번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막을 이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연면적이 농막은 6평 이하죠. 20제곱미터니까 그때는 데크나 정화조 별도 주차장 시설할 수 없었는데 기존의 20제곱미터 이하에서 이제 별도로 데크나 정화조를 별도로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기존의 농막을 연계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한면 설치가 허용되고 농지장의 의무화 유예기간은 3년 이후에 이제 불법 농막으로 이제 처분해야 되니까 연장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해서 쉼터의 평면도를 A시로 했습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현관 같죠, 현관.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와서 주방이 있고 거실 겸 주방 들어와서 방 하나 있는 구조. 약 1.5룸 정도에 해당하는 이 면적 같아요. 한 10평이면 1.5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쉼터의 배치 A씨를 들었는데 식품부에서 도로가 접도돼야 돼요. 왜냐하면 긴급시 소방차나 그 119 차량이 신속하게 또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접도된 농지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주차장도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고 여기는 또 체류형 쉼터 용지로 쓰고 여기는 이제 도보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이렇게 또 배수도 있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치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도입 배경 했습니다. 기농기촌 수요 증대 차원에서 한다 했고 두 번째는 농촌의 소멸 위기 대응을 할 목적으로 이런 새로운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촌의 기농기촌의 인구를 유입해서 농촌에 자꾸 우리가 인구가 많이 소멸되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문제점하고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현황의 문제점은 농막은 주거용도 사용할 수 없으나 사실상 숙소 사용에 따른 화재, 불법 농막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개선 방향으로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서 농촌 체류형 시임터를 도입해서 영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막의 기능을 개선한다. 그래서 농촌의 체류형 쉼터죠. 개인 본인 소유해야 돼요. 소유 농지에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입지 안전시설 기준이 마련한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건축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이 있는데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의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내다. 농업인의 농업 경영 목적에 포함되고 본인이 직접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 방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이용 행위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가 농지법 하위 법령 개정한다고 그랬죠. 12월 달에. 그 다음에 지자체가 단지 조성에 개인적으로 임대도 가능하다고 해요. 지자체는 지정을 해서 특정 구역 내 개인의 농촌 체류용 쉼터, 가설 건축물 또는 건축물 설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임대도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뭐 제한 지역 지정했네요. 관련 법령을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 내부 연한 등을 감안해서 최대 12년 이내에 가능하다.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존치기간이 최초 3년, 연장 3에서 12년까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의견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제 특례가 있네요.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을 안 받아 부과를 면제하나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속시설이 있네요.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데크나 처마, 정화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전 방법 기준 적용했고, 데크와 처마, 정화조 면적은 연면적 10평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10평 외에 추가로.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한 면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농막의 체류형 쉼터 전환 개선 기능에 대해서 농막의 쉼터로 전환한다. 기존의 농막 관리 기능은 개선되고 농지대장 등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농막의 일부 기능을 개선해서 추진한다. 하위 법령이 개정이 발의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시행한다. 이거는 시행령으로 농지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할 것 같아요. 건축물의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서 농지법 개정 예정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목적은 어떤 기능 개선과 효과가 있겠는가. 기대 효과는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 다음에 영농활동의 편의성을 도모해서 영농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농업활동의 불편한 농막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뭐 이렇게 목적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가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임시숙소죠. 활용 중인 농막은 새로 도입되는 농촌 체류용 쉼터 기준으로 해서 쉼터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 체류용의 쉼터 설치 절차는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해서 하고, 단 농지니까 농지 전용 허가는 받을 필요 없고,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는 받을 필요 없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입주 안정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규격 토지 사용은 건축법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119조 제1항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다.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농막하고 쉼터하고 같이 할 때도 이 연면적 이하로 제한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 체류용 쉼터 연면적과 그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죠? 농지는 그렇다는 거죠. 2배 이상. 그 다음에 쉼터의 연면적, 부속 시설 합산 면적 제한, 농지에 대한 영농 활동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설치 기준은 보니까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가수도법, 개발제한 구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입지 기준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면리 농도를 농어촌 정비법상의 도로라고 해요. 또는 현황 도로를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접도되어야 된답니다. 입지 기준은요. 소방차, 응급차 등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도되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도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존에 있는 농막에 문제가 많았죠. 불법을 양성하고 단속 규제하고, 근데 이거를 좀 제도를 좀 개선해서 현실에 맞게끔 보완한 사항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앞으로요, 이런 농지에 대한 수요가 극대화돼서 농촌 경제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비력해 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새로운 그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영상 제작에는 힘이 되는 게 좋아요, 구독입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